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선배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특히 내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선배가 돼가고 리더가 돼가면 후배들의 어떤 존경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반드시 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그 학교 후배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정말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나 나는 어떤 그들보다 나이 든 선배가 될까? 어떤 리더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조심을 하면 훨씬 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포지션을 그런 좋은 이미지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글에서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팀이 높은 성과를 내느냐, 이제 이거를 180개 팀 어떤 특성, 성과 이런 거를 이제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요.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요소는 다름 아닌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단위를 이제 팀이라고 우리가 볼 때 가정에서 식구들도 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높은 성과, 각자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나머지 요소 보면요. 상호간에 서로 믿는 거, 그 다음에 구조의 투명성, 그렇죠? 그리고 일의 의미, 일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성과를 내는 데는 어떤 리더의 역할이 이 5가지에 우리 팀은,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그 내가 소속한 이 그룹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이제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먼저 걷어내야 될 행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리더, 좋은 선배,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시작을 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조건들도 붙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건 뭔가 하면 최소한 이런 나쁜 행태를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나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나쁜 것부터 싹 걷어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만 걷어내도 굉장히 그 존경받는 선배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직원들 아니면 후배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는 어떤 이런 나의 리더로서의 나쁜 행태만 고치자. 이런 거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나는 무개념하고 무능하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제로인 선배가 혹시 아닐까? 이걸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은 리더라고 착각하고 있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딱딱 이제 짚으면서 이런데 혹시 해당하세요? 이런데 혹시 해당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속으로 이제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걸 이제 지금 찔려가면서 걷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찔리지도 않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서.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은 아예 이제 성장 가능성 그야말로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이런 일이 혹시 없을까? 있으면은 걷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인간적인가? 나는 인간적으로 후배를 무시하는 유형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인간적으로 후배를 무시하는 유형들이 많으면 어떤 그런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면 아이들을 무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나 가정이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후배를 무시하는 유형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무례한 언어를 씁니다. 무례한 언어. 일단 말 놔도 되지? 일단 나이 어리면 그것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거 좀 복사해와. 자,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갖고 와봐. 김대리, 저렇게 해. 뭐, 이렇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례한 언어를 내가 과연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그 기업 문화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젊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다고 해서 그 반말하는 게 결코 용인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자연스럽게 말 놓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이제 나이 어린 상사고 밑에 이제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이 있으면 그런 직원한테 또 단지 자기가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말을 막 반쯤 내려놓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거래처에도 그렇게 갑질하느라고 이렇게 반말 킥킥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절대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무례한 언어 말고 이제 후배를 무시하는 유형이 두 번째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무례한 행동. 어떤 건가 하면 대화 중에 이렇게 핸드폰 보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와서 후배 얘기하는데 핸드폰, 얘기해봐. 이러고 막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막 문자하면서 그래, 얘기해 듣고 있어. 막 이러는 거. 정말 진짜 무례한 행동이고요. 그러면 그 후배가 과연 이제 이 선배를 정말 선배로서 존경할까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심히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배가 의견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오면 잠깐만 내가 전화 받아야 돼서 미안. 라든지 잠깐만 전화 받고 계속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급한 전화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고 있는데 전화 받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죠.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 이렇게 탁 끼고 앉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다 앉아서 그래 이렇게 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하면 후배 직원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래서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그거 아니지 하는 듯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무슨 얘기하면 아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 이런 거 하는 선배들은 진짜 정말 후배들이지만 그 선배께 딱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 끝나기 막 겨우겨우 참고 있다 끝나자마자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 이제 바로 얘기해 버리는 거. 이런 것도 후배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그런 게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이것도 후배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키면 토달지 말고 해. 그냥 하라면 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까라면 까 이런 거. 제안이나 의견 이런 거에 막 붙이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막 그 의견이 더 좋은데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해. 원래 하던 대로 해. 막 이렇게. 그리고 왜 의사결정하는 거 왜 이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일본 통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A 업체로 결정됐으니까 그냥 진행해. 왜 A 업체로 결정됐는지 윗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해서 이렇게 됐는지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걸 A 안으로 결정됐으니까 진행해. 막 이런 거. 그리고 내일 7시까지 나와서 대기해. 왜? 왜 7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게 본인의 카리스마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내가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이런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유형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유형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감정 조절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직장 상사가 나오면 또 기분 안 좋은 것보다 피해 결제 갖고 들어가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히 직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근데 자기가 인상계 빡 쓰고 있으면 그거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막 쩔쩔매고 막 긴장하고 이러니까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참 그야말로 B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B급. 그래서 내가 혹시 이렇게 막 직원들한테 감정 조절 막 실패해가지고 왜 웬만한 거 있으면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하지 마. 오전에 얘기하지 마. 그냥 나 오전에 내부에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농담 쿨하게 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막 아무거나 다 트집 잡고 인상 쓰고 막 이러는 그런 혹시 내가 그런 감정 기복이 이런 있는 사람인가? 나와서 어떤 그런 내가 감정 기복을 막 드러내는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포커 페이스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더라도 숨기고 어떤 그렇게 해서 정말 존경받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얼굴 침 뱉는 유형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수준 이하의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뭔가 이제 잘못됐어요. 일이 잘못되고 매출이 굉장히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내가 팀장이고 우리 팀의 김 과장이 맡은 그 파트에 어떤 매출이 안 나오면 결국에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김 과장 파트에 김 과장의 단독 책임, 100%김 과장 책임인 것처럼 정말 어떻게 그럼 해결책이 뭐야? 같이 고민 안 하고 해결책을 내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매출이 떨어졌으면 매출 어떻게든지 올려놔. 물불 안 가리고 올려놔. 어떻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책임이야. 네 실패야. 라고 지정하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이제 수준 이하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정 팀원들한테만 굉장히 막 차별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김 대리는 너무 예뻐하는데 박 대리는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치한, 그래놓고 자기 이미지 막 깎아먹는 그런 리더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를 스스로도 알고 후배들도 사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숫자에 약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제 원활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예민해서 이제 막 자는 걱정이 많고 그래서 막 소심하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나를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아닌 척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결점 없게끔 막 그렇게 애쓰는 것도 사실 더욱더 결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 외모나 프라이버시 같은 거 침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대체 왜 어쩌려고 그렇게 계속 살이 찌는 거야? 막 이런 거. 운동 안 해? 당신 거울 안 봐? 막 이런 거. 그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그런 상사. 그리고 그렇게 왜 컨셉이 레트로야? 왜 그래? 옷 입는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왜 안 웃어? 맨날 화난 사람처럼 다녀? 그렇게 좀 웃고 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그가 웃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그런 리더로서 잘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이렇게 외모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기분 나쁜 말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력해야 고치려고 이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비윤리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비윤리적인 유형들. 잘 되면 내 덕, 잘 안 되면 네 탓. 이렇게 되는 왜 그런 잘 되면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딱 가로채는 그런 상사들 있잖아요. 이제 유쌤의 직장 수업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성과를 자기 것이냐 그렇게 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직장 상사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미치겠다 막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애써서 한 것도 정말 이렇게 저 후배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윗사람한테 이렇게 어필해도 결국 나를 어필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약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자기 공으로 막 돌리려고 애써서 결국에 자기 이미지 더 깎아먹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부하 직원이 잘한 거는 부하 직원의 공, 나랑 같이 해서 잘한 것도 부하 직원의 공, 그리고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거는 내 탓, 내 책임.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가시면 그게 부하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는 방법이고 윗사람한테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영악한 선배들이, 영악한 리더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을 이제 질투하고 견제하는 상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지방대 나온 팀장. 그런데 새로 새로 경력 사원이 들어왔는데 저 친구는 서울대 나온 친구.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딱 견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팀장 시키려고 저 사람 경력으로 뽑았나? 이렇게 되면 일도 안 가르쳐, 정보도 공유 안 해. 그리고 질투하고 이렇게 험담하고 견제하고 거래처도 같이 안 만나는 거예요. 거래처도 내 거래처야 이렇게 딱 싸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뭘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이러면서 피해 다니고 이러는 거 대단히 정말 참 어려운 케이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혹시 그런 상사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이제 회사에서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좀 나를 불리하게 스스로 내 발등 내가 찍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경력성이 이제 딱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잘 들어왔다 그러고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애쓰고, 이 사람이 자극제가 돼서, 그래서 나의 실력을 더 키우고, 결과적으로 우리 팀의 성과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더욱더 키우게 되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내가 더 돋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게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는데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혹시나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만약에 내가 지금 부하 직원인데 내 직장 상사가 지금 나를 굉장히 견제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잠깐 대답을 해드리면, 지나치게 이제 상사가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없으면서 이제 욕심만 많고, 막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해서 뭐 잘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후배 직원이 막 잘하는 게 막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상사하고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내가 내 맘대로 막 팀장을 띄워내거나 리더를 띄워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은 아주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자세히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난 당신한테 의지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당신한테 도움을 줄 거예요.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겁니다.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그런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심이나 그 사람의 견제심을 누그러뜨리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쟁심을 느끼지 않고 경계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같이 의논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유해서, 나는 당신한테 비밀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 내미는 거 있잖아요. 솔직하고 다 공개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그 조직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상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걷어내면 거의 그런 상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내가 뭐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걷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발전이 있는 그런 보람 있는 20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